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제임스입니다. 오늘도 조경일 작가님과 함께하는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제 옆에 이 조경일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 작가님 최근 아니고 한 달 전에 지난달 20일이었죠. 그때 그 탈북 대안학교의 한 목사분이 천 목사분이 뭐 탈북 학생들을 성추행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뭐 피해자들 뭐 현재 혐의 단계긴 하지만은 피해자들도 있고 또 그분은 지금 조사받고 있고 한데 이 뉴스 보셨나요? 뉴스를 봤죠. 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좀 마음이 좀 착잡하고 좀 씁쓸했어요. 많은 그 네. 탈북민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네.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동안 탈북민들을 많이 구출을 해서 또 소문이 좀 많이 났던 유명한 사람인데 아시아의 쉰들러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만든 학교 학생 성추행을 해서 보니까 피해자가 8명이더라고요. 네. 학생 8명이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네, 뭐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올 게 나왔다.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도움을 주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또 받았어요. 저 또한 그런 거고. 그런데 그 이면에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주 있어요. 다만 이게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네.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들인데 은폐된 진실이었죠. 그게 이번에 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참 씁쓸하다, 별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탈북 대안학교는 정말 탈북민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대안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또 공부할 때도 없는 학생들 가는 데인데 그런 곳에서 일단 이런 그러니까 혐의가 일단 발생해가지고 안타깝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천 목사죠?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습니다. 네. 저도 알지 못해요. 네. 근데 예전에 막 그 CNN, 미국 네. 방송 중에 CNN과 네. 뭐 뉴욕타임즈 등에서 이 아시아의 신들러라고도 소개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한 1,000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 구출했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붙은 별명인데 이 호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호칭은 뭐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탈북민들을 뭐 1,000명 넘게 구출하는데 이렇게 도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붙일만 하죠. 왜냐면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또 중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숨어 살아야 되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잡혀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생존 게임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한국으로 오도록 도왔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꼭 필요한 일이고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면은 충분히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 이번에 이런 문제에 휘말렸다고 하니까 조금 씁쓸한 거죠. 맞습니다. 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네. 네. 뭐 대안학교 혹시 다녔어요? 저는 대안학교 1년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알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만든 대안학교에 제가 자원봉사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과외해주는 그런 것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대안학교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뭐 완전히 빠삭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자로서 좀 아는데 대안학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왜냐면 북에서 바로 이제 건너온 탈북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의 공백이 있어요. 네네. 그 교육의 공백을 갑자기 일반 학교에 가서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문화가 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 교육 격차를 압축적으로
가르치려면은 일반 학교에서는 안 돼요.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게 있고, 그래 거기에 탈북 청소년들만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뭐 학력 측면에서 교육 측면을 떠나서도 다양한 일상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뭐 적응하기도 어렵기도 하니까. 네, 당연하죠. 예, 그런데 단점은 있죠. 문제는 그게 이제 우물안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약간 폐쇄적이죠. 폐쇄적이고 네, 네. 우물안이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일반 사회로 나오면 그때부터 또 다시 또 치열하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대안학교는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안학교 안에서 피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마 조금 더 아마 위축이 되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대안학교가 그렇진 않겠지만 네. 저도 대안학교 나왔거든요. 뭐 전 좀 큰 데 나와가지고 이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뭐냐면은 일반 학교와 좀 다르게 뭔가 대안이 필요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특정 학생들이 좀 다닐 수 있게 하는 학교잖아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뭐 모든 대안학교가 이렇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좀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이 좀 뭐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통해서 일하시고 있고 또 특히나 이번 이 학교처럼 그 기숙사형 같은 경우에는 좀 폐쇄적입니다. 그렇죠. 그냥 대부분 예. 거의 가족같이 지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건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정말 필요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뭔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게 쉽게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 대안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대안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이제 Alternative School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정규 교육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특히 이제 탈북 청소년들은 그렇잖아요. 그들이 있는 학교라서 굉장히 가족 같고 분위기가 좋아요. 예.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게. 그건 그리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쵸? 처지가 다 똑같기 네. 때문에 서로 이제 공감대가 빨리 확산이 되고 빨리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은폐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학생들이 우리 너무 가족같이 지냈으니까 이거를 꺼내기가 어렵다는 네. 거죠. 또 친밀하게 지내니까 예, 뭔가 사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법인데 그렇죠.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더 있고 그렇죠. 오히려 네. 속에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이번에 그렇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학생 한 명도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네. 이렇게 그 해당 그 성추행한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학생을 만지면서, 물론 그 학생의 주장입니다. 예, 학생이 네. 주장인 학생을 만지면서 지금 앞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른 학생이랑 얘기했다. 네. 이런 것도 보면서 어쨌든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워낙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친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충격이 있을 테고, 어쨌든 뭐 이거는 좀 더 진실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배신감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그것을 쉽게 꺼내기가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조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더 안타까운 것이 그런 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또 그런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뭐 여기 지금 목사분과 같은 그분들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그런 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까? 네. 이런 걱정이 일단은 그렇죠. 들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저희 탈북민 학생들만 좀 한정해서 보자면 저희가 대안학교 가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요?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일반 학교? 어떤 데 가는 게? 일단 우선 이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오히려 그 대안학교 중에도 이제 한겨레 계절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겨레 고등학교입니다. 한겨레 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 네, 한겨레 중고등학교. 제가 나와서 압니다. 네. 네. 한겨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름 형식은 대안학교지만 일반 중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이 다니고 교복이 그러잖아요. 거긴 되게 크고요. 네. 시설도 좋습니다. 네, 거기는 어땠어요? 뭐 거기는 뭐 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거기도 되게 대안학교고 뭐 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거긴 막 학생들 중에 저보다 막 형님들도 많고 또 20살 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동생들을 좀 약간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좀 패는 그런 형들 좀 계셨는데 네, 그렇군요. 있고, 네. 또 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도 좀 싸우는 일들도 있긴 했지만 왜냐면은 이게 나이 먹어서 대안학교 가잖아요. 막 선생님 말 듣기 싫습니다. 아, 그건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렇게 막 되게 힘센 형들이 싸우는 일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뭐 가끔이고 네. 지금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 대안학교 1년 다녔는데 저는 일단은 일반 검정고시 학원에서 초중고 과정을 끝낸 다음에 대안학교를 갔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 일반 학교를 못 가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반 학교에도 가보고 싶었는데 저 못 갔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왔을 때 나이가 많았죠. 나이가 많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반 학교에 갔으면 한 3살 정도 꿇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검정고시 학원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일반 학교에 가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제가 대안학교에 1년 있어봤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생리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학교를 다 좋은데 나의 영역이 나의 바운더리가 나의 경계가 그 대안학교라는 그 우물 안에 갇혀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 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약간 안주하는 그게 있죠. 맞아요. 쉽게 안주하고. 네네. 그 주위에 그 친구들도 예. 같은 환경에서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롭게 경험이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 뭐 남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이렇게 일상에서 부딪혀야 하는데 네. 대안학교는 너나 내나 쟤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경쟁이 우리끼리의 경쟁만 되지 실제 일반 청소년들과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다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가서야 일반 청소년들, 일반 대학생들과 경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패닉이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능하게 견딜 수 있다면 일반 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저희가 좀 다른 면에 대해서 얘기했긴 했는데 일단 대안학교의 특성이 있다는 것과 그런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좀 건너 듣긴 했었는데 일단 비슷한 일들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사귀거나 뭐 뭔가 그 관계 속에서 뭐 위계 질서가 있다거나 뭔가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쉽게 뭔가 부딪힐 수 없다거나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잠깐 얘기하기도 했지만 뭐 터질 게 터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 탈북민들 북에서 온 분들을 돕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히 너무 좋은 분들 많죠. 솔직히 특히 기독교 교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탈북민 학교라든가 또는 사회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성추행 또는 성폭행 문제는 굉장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은폐된 것들이 좀 꽤 있고 이번에 좀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문제가 저는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등장을 한 것 같고 그 전에 수시로 이렇게 조금씩 나왔는데 굉장히 좀 있어요. 꽤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용기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북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참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좀 더 문제가 크지 않나? 그래서 문제가 크죠. 그래서 용기를 차라리 안 내고 그냥 내가 그냥 똥밟았지 이런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이 혈혈 단식 홀로 왔기 때문에 혼자서 말을 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법적 다툼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참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 사건 자체가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현재 혐의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뭐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대안학교가 이렇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실 대부분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시간을 내 가지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네. 대부분이 다 좋은 분들인데 가끔 문제가 있는 대안학교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 네, 게 네. 이렇게 탈북민 대안학교가 10개 이상이 돼요.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전국에 좀 작고 크게 많습니다. 크고 작게 네, 많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 탈북민 대안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글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반화가 되면 문제 안 되겠죠. 예. 일단 여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첫 목사는 음.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재판이 끝나야 뭐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뭐 공공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네. 좀 방지하려면 뭐 어떻게 뭐 해결책 같은 게 네. 있을까요? 방지하려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요. 좋은 마음으로.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다 좋은데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돕고 싶어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네. 만들어지면 네. 좋은데 음, 문제는 우리가 서로 동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음. 예. 이게 너무 시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최대한 도와주면서도 동시에 이제 존중해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학생들도 너무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굳이 위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전에 정근대 시대처럼 좀 갑을 관계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좀 많아서 저는 요것을 조금 서로 간에 양보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런 게 가능해야 저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쉽게 대하지 않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 하잖아요. 북에서 온 학생들은 이걸 먼저 못 해요. 그렇죠. 왜냐면 힘들어요.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원래 학생들 자체가 예. 하기 힘들고 예. 특히나 북에서 그냥 가족도 없이 온 친구들은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당부를 한다면 그런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네. 당당하게. 그다음에 그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네.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주장, 학생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사실 그동안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학생들을 굉장히 이렇게 막대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굉장히 난 너희들을 도와주니까 너희들은 나의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관계가 조정이 돼야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이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딱히 대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들이 사고를 좀 더 가져야 되는 것, 학생들도 좀 더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학생들의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죠. 예. 그 동등한 관계.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우리가 너희한테 가르쳐주는 입장인 거 맞지만은 너희가 뭔가 문제가 느끼면은 언제든 얘기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걸 줘야 돼요. 맞아요. 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학생이지만은 그럴 권리가 있고 언제든 얘기해야 된다. 네. 이래야 뭔가 문제가 생겨도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니까. 그리고요, 제가 알기에는 법무부나 이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 뭔가 이렇게 거기에 상황이 발생하면은 가깝게는 하나센터나 아니면 남북하나센터 아니면 법무부에 그런 창구가 있거든요. 연락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학생들은 잘 모르고 무슨 법률인 제도가 있거든요. 법률 지원단이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은 모르고 학생의 부모들도 잘 몰라서 최대한 선생님들이 우선 조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과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일단은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좀
좀 민감하고 좀 안타까운 주제였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고 뭐 나중에 뭐 진실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네. 해당 그 목사도 학생에게 또 사과를 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이어서 뭐 잘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도록 또 북에서 온 청소년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